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올 넷째 주 KBL 루멘 팩트 일부 순서인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FA 시장 끝났는데 너네들 뭐 먹고 살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먹고 살 거 저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예. 예.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연봉 특집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눈알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숫자 싸움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동현 기자께서도 연봉표 보시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저도 좀 체크를 하면서 계속 왔는데 이제 연봉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뒤면은 또 네. 이제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 저희가 좀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봉은 사실은 구단이나 선수나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취재하면서 가장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이거는 민감하니까 뒤집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그래서 반문을 했죠. 아니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면 뭘 뒤집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 네. 많이 보는 건 사실인데 뭘 소스를 줘야 뒤집고 말고 할 거 아니냐. 소스도 안 그쵸. 주면서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내 피셜로 다 얘기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숫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연병표를 보고 이 선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그 첫 번째 구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고액 연봉자였던 함지훈 아무래도 뭐 베테랑이기도 하고 축이었으니까 이 선수의 어떤 연봉 협상이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셀러리 캡에 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협상의 그냥 주요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대모비스가 지금 그 4명의 FA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데리고 오면서 장재석, 기승호, 이현민 그리고 김민구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 액수가 10억 2천만 원. 그렇죠. 샐러리가 25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4억에서 좀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김상규 선수가 지금 지난 시즌 연봉, FA 연봉 4억 2천 받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네. 이정현 선수가 지금 1억 8천이 있고 전준범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 1억 5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전준범 선수는 올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준범 선수 올 시즌 끝나고 FA로 풀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울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준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FA로서 이제 보상 선수를 좀 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상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뭐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보상 선수가 들어오는 그 금액이 2억 4천, 5천 요 정도였으니까 요 정도 금액 정도로 계약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협상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이건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서명진 선수도 좀 올려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7천만 원 받았는데 뭐 지난 시즌 대비하면 좀 올려줘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부상으로 빠진 그런 부분이 좀 많긴 했지만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김국찬 선수도 조금 소폭 인상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네, 박지훈 선수 동결 혹은 소폭 인상 가능하고 이런 점에서 보면 김상규와 함지훈이 제가 볼 때는 이 연봉 협상의 어떤 키 포인트다. 그렇죠. 그러니까 25억 셀러리 안에서 이거 해결을 하려면 이 두 선수가 지금 키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현대모비스 어떤 연맹 협상의 키포인트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이제 양동근 선수가 은퇴를 했고 그리고 네. 배수용 선수가 이제 무상으로 사실상 삼성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셀러리까지 빠진 것까지 계산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쪽이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쪽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모비스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고 5억 5천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약간의 좀 제 생각할 때는 좀 살짝 삭감인데 이 폭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협상의 어떤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김상규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이제 삭감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또 이종현 선수의 또 연봉도 좀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김상규, 이종현의 삭감폭 그리고 함지훈의 이런 모습들 요 세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외국 선수 소식 하나 그렇죠. 추가로 예. 전달드리자면 일단 기존에 현농 선수가 있고 세컨 용병을 누구를 뽑을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모비스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키넌 겐트라는 선수가 국내 모팀과 계약했다는 이제 소문이 지난주부터 네. 있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뭐 현대모비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네. 현대모비스 측이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유력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확정이라고 단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약 확정은 안 돼요. 그렇죠. 100% 저희는 확정은 안 된다고. 100% 확정 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구단에서도 이게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현재 유력한 상태고 서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큰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KBL 계약서에 양측이 사인해 이제 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상태다. 이렇게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예. 전자랜드로 한번 가볼게요. 예,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지한 선수의 어떤 보상으로 결국에는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금 보상을 택했죠. 네, 네, 네. 그 이게 저 많은 분들이 왜 전자랜드가 현금 보상을 하느냐, 뭐 선수 영입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KCC가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진지하게 뭐 선수 보상을 노렸다면 KCC가 트레이드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 KCC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와서 김지한을 잡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들긴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자랜드는 기본적으로 현금 보상에 대한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간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 보상을 택했는데 사실상은 정해준 수순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시선이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팬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왜 뭐 선수를 파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배경을 보면 전자랜드가 기본적으로 목욕이 좀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올 시즌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김지한 같은 경우에는 FA인데 이 선수가 음주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주전력이 있고 사실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큰 활약을 갖다 못했는데 2억 8천이라는 돈을 줬어요. 그리고 이 김지한 선수는 거기에서 전자랜드와 그 협상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3억 5천에서 4억 사이 를 갖다 얘기를 했고 결국은 이제 KCC와 그 정도 수준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전자랜드가 김지한 선수를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죠. 전자랜드에 김낙현 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김지한 선수를 팔아서 현금 보상하는 건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통 이제 축구에서도 셀링 클럽 뭐 이런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자랜드는 올 시즌에 제가 볼 때는 그 긴축 재정을 좀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좀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안을 해야 되고 이 전자랜드가 구단을 갖다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뭐 전력 보강도 하고 우승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상태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자랜드가 이제 뭐 그 과도한 비난을 받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비난이 좀 나오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지환의 보상에 대해서 선수와 어떤 현금 보상의 선택권이 전자랜드에게 어느 정도 최근까지 계속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비난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현금 보상으로 양측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KCC가 뭐 이제 유병훈과 유성우를 영입하면서 보상 선수를 안 묶을 만한 선수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데려올 선수들이 많았는데도 전자랜드가 그걸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애초부터 그런 선수 누구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애초부터 현금 보상으로 얘기가 돼 있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전자랜드가 유병훈이 풀려 있는데 그냥 안 데려왔다. 그렇지.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박찬희 선수 그 트레이드 얘기가 또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찬희 선수 연봉이 5억 5천입니다.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실제로는. 실제 높은 편이죠. 근데 박찬희 선수는 이 뭐 연봉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전자랜드가 트레이드를 한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몸값이 좀 세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자랜드 유동훈 감독하고 박찬희 선수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박찬희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를 해서 전력을 갖다 보강하려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건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다. 실제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수도권 한 구단에서는 박찬희 선수 영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갖다 좀 해봤다 그래요. 최근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거절하면서 무산이 됐고 또 그 지방의 한 구단 같은 경우에도 박찬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박찬희 선수의 몸값이 굉장히 좀 큰 부분하고 또 박찬희 선수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시너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치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박찬희 선수 트레이드는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이 방송을 할 때는 좀 박찬희 선수나 전자랜드 쪽에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 10개 구단 내부에서는 다 퍼진 그런 사실이고 전자랜드하고 뭐 박찬희 선수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뭐 체크를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KC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뉴스가 떴죠. 김창호 선수가 DB와 이제 재협상 통해서 계약을 했다고 뉴스가 떴는데 네. 아마 조만간 발표가 날 겁니다. 네. 이제 KCC로 무상 트레이드를 통해서 합류할 예정이고요. 이제 뭐 알려진 대로 3년에 이제 보수총액 6천만 원으로 가게 됐고 KCC 쪽 뭐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은 그 이제 비하인드 이제 과정을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KCC 쪽에서는 사실은 김창모 선수가 이제 미계약으로 남아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계약이 이제 확인된 직후에 곧바로 좀 급하게 영입을 추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팀이든 충분히 영입을 해볼 만한 포워드 자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KCC가 이번 보험 FA 시장에서 최승욱을 이제 LG에 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KCC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신명호, 최승욱이 각각 은퇴와 이적으로 팀을 떠나면서 수비적인 카드가 좀 부족해졌다. 예, 김창모 선수는 뭐 훌륭하죠. 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김창모를 이제 그런 활용도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 결과에 대해서 꽤 만족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뎁스만 놓고 보면은 어떤 팀에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어떤 4강 전력 정도로 이제 좀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은 이제 2월 1일에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곧바로 또 지난 시즌부터 전찬희 감독이 보여줬던 어떤 무한 경쟁 그리고 로테이션 농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했던 김창호 선수가 KT하고 뭐 연관이 있고 KT가 기본적으로 김창호 선수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다 빠진 그런 상태다. 네. 뭐 그런 이제 루머가 있다고 얘기했죠. 정확하게 루머. 얘기하면. 예. 루머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루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우리가 그쵸.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루머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루머입니다. 예. 팩트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뭐 팬들 사이에서 이제 KT를 비난하는 또 여론이 조금씩 그쵸.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KT 쪽에서 저희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예. 네. 그 우리는 루머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게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방송을 합니다. 예, 그렇죠. KT 관계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하면 DB에서 김창모와 그리고 그 유성호 선수를 일단 셀렉트가 안 되니까 나가서 알아봐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김창모는 KT를 만난 적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거기에서 뭔가 액수가 오간 건 아니고 그냥 만나본 거죠. 만나볼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DB는 김창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안 될 수 있으니 왜 DB가 안 될 수 있냐고 그랬냐면 지난 시즌에도 김창모를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여러 구단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 트레이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FA 시장 나가도 안 될 수가 있으니 안 되면 우리한테 빨리 얘기를 해라. 그래야 셀러리 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봉 협상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김창모 선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스탠스가 좀 늦었죠. 그래서 그쵸. DB가 예. 부랴부랴 어떤 선수를 데려냐면 정준원 선수를 데리고 막 데려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김창모 선수가 미아가 된 거죠. 예. 김창호 선수의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KT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상태에서 김창호 선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KCC가 김창모를 영입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상황은 좀 이런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김창호 선수 본인에게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계약서를 뭐 쓰는 단계에서 갑자기 이제 뭐 딜이 파토가 나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고, 그렇죠. 현재 이제 비난받는 구단,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루머라고 얘기했던 KT 같은 경우는 조금 KT에 대해서는 좀 이제 현재 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엉뚱한 구단이 비난을 받는 좀 엉뚱한 비난이 좀 나오는 게 있어서 네네. 본인도 심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또 이제 현재 여론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하지 마.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뭐 대가리도 박았는데. 그렇죠. 예. 예. 아무튼 KT가 현재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선수가 이제 구단과 협상 과정에서 네네. 어떤 이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구단도 팀도 선수와 마찬가지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요.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물론 그 협상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냐에 따라서 일종의 약간의 뭐 도의적 책임이 뭐 붙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선수와 구단은 얼마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런 FA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선수, 특정 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사실은 그런 FA 시장이라는 어떤 제도에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건 뭐 알아서 네. 판단하실 거예요. 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저희는 항상 과감하게 예측을 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기사를 이렇게 딱 쓸 때 제가 비평 기사를 좀 많이 쓰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면 저는 이제 대응할 논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뭐 루머가 있고 뭐 팩트가 있고 이런 뭐 소식들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컴플레인이야. 그래서 아니 컴플레인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루머인지 팩트인지 좀 알아야 된다. 네, 그쵸. 근데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루머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재생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 구단에게 피해가 간다. 그러면 도의적 책임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 예. 면에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루머는 루머. 예? 그쵸. 그리고 이거는 뭐 확정이다 확정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뭐 100%는 100%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사과를 합니다. 네, 근데 그쵸. 이거는 저희도 좀 억울해요. 예. 네. 예, 그렇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선을 잘 타면서 저희가 또 확실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말할 건 말하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KT는 지금 이제 김우람 선수의 부상이 살짝 좀 장기화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다쳤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가드진의 백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고민이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계속되는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있는데 그 김민욱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트레이드 루머가 계속 시장에서 돌고 있는데 이 루머도 루머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직접 예.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말 확실한 카드가 아니면 김민욱은 트레이드 카드로 쓸 생각이 없다라고 석동주 감독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선호주 감독님께 여쭤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작년과 올해는 좀 다르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민우 선수 지난 시즌 부상 여파로 재활을 하느라 거의 정상적으로 비시즌 훈련을 소화를 못했어요. 네. 하지만 올 시즌은 다르거든요. 6월 1일부터 정상 합류해서 이제 훈련까지 다 하고 시즌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김민욱이라는 선수가 보여준 활약 자체에 대해서 다르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확실한 트레이드가 아니면은 굳이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KT 같은 경우는 지금 연봉은 지금 허운 선수가 가장 좀 관건이죠. 근데 이 팀이 좀 연봉이 다른 9개 팀하고 완전 다른 게 뭐냐면 고르게 분포가 좀 돼 있어요. 네. 그 1억대 선수가 무려 10명이에요. 지금 제일 높은 선수가 김영환 선수인데 4억 7천. 예. 물론 이제 주장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베테랑이긴 하지만 4억 7천은 살짝 오바. 제가 볼 때는. 그쵸. 살짝 오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허훈 선수가 MVP 받았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뭐 나중에 DB 두경민 선수 얘기를 하겠지만 연봉 협상을 할 때는 그 선수의 어떤 요구액 그리고 구단이 셀러리 캡이나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 요구액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맞춰나가는 그쵸.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게 연봉 협상이죠. 근데 그게 이제 단지 뚱그름 방식으로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동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원래 5억을 받았어요. 예. 저 진짜 저 웃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잇몸 마음에 안 드는. 너 2억 5천만 받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죠? 예, 그쵸.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동환이 잇몸을 보였는데 각도가 몇 도였고 이가 몇 개 보였고. 그렇죠. 디테일한 데이터로. 그렇죠. 이런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MVP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역대로 이렇게 보면 오세근 선수가 그렇죠. 2017년도죠. 네. FA 끼고 3억 3천에서 7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FA에 대한 FA에 대한 그런 걸 참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그리고 평균적으로 올랐을 때가 60에서 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연봉 대비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허훈 선수와 두경민 선수의 연봉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나 뭔가가 나오겠죠. 근데 KT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성 선수를 잡지는 못했고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살짝의 여유는 있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허훈 선수를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1억 5천에서 사실 3억을 찍고 약간 올라가느냐 마느냐 요 싸움 같은데 기본적으로 MVP를 받았다고 해서 한 60에서 70% 준다 하면 3억이 안 되잖아요.
그쵸. 3억이면 100% 오르는 거니까. 근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줄 가능성은 KT가 있다. 충분히 있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역대 이제 MVP 수상자의 그 다음 시즌 어떤 연봉 인상률 이 부분 자료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60% 중후반대가 최고치였고요. 그렇죠. 오세훈 같은 경우는 뭐 127%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말씀하신 FA라는 예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박상호 선수가 68.8% 준비 많이 했네. 그렇죠. 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억 6천, 허원이랑 지금 비슷하죠? 그래서 2억 7천으로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맥시멈 가이드라인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상징적인 부분을 더하고 이대성을 계약 못한 부분을 더하면은 이제 3억 위아래 뭐 이 그렇죠. 정도까지 지금 이제 그 이상의 연봉까지 상상하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단도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선수와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훈 선수가 3억 이상을 얘기를 한다. 뭐 3억, 뭐 MVP가 3억 3천, 3억 4천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면 판단이 어떻게 되면 허훈 선수가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MVP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억, 뭐 2억 2천,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KT가 좀 짜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셀렉 캡틴 어쩔 수 없다면 그렇긴 한데 그게 만약에 그런 외부 요소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좀 구단이 비정상이구나. 그쵸.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는 KT 연봉 체계에서 보면 이 연봉 체계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물론 농구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서동철 감독도 이대성 영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B급 2명보다는 A급 하나가 낫다. 그쵸. 물론 여기에서 중심이 지금 허훈 양홍석이기 때문에 나머지 중견급들 선수를 갖다가 데리고 오면서 롤플레이어로서 쓰면서 뭐 이렇게 연봉이 살짝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연봉 구조는 그냥 사이좋게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프로에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팀의 어떤 기둥을 이루는 선수, 소수의 한 두세 명의 선수가 좀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가고 그렇죠. 나머지 롤플레이어들은 조금 더 그에 비해서 적은 연봉을 받는. 사실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농구라는 종목에 맞는 어떤 연봉 분배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KT는 이제 양홍석, 김현민, 허훈, 김민우, 허훈이 한번 올라간다고 치고, 그리고 일단 상무에 일단 지난 시즌까지는 한의원. 이런 선수들까지 다 1억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아마 좀 KT가 연봉 협상하면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정리는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KT가 비시즌 때 사실은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는 뭐냐면 왜 집중을 못할까? 그러면서 왜 준척급들만 이렇게 쫙 모을까? 이게 사실 최근 몇 년간 KT가 그러면서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우승 타이밍도 놓치고 그 6강 가고 뭐 4강 갈 수 있는 전력이긴 한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좀 집중과 선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쵸. 이번 이대성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좀 더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팀 한번 가볼까요? 자, KGC 인상공사인데 KG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국 선수 문제가 조금 화두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지난 시즌 뛰었던 두 명의 외국 선수 모두 재계약 오퍼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브랜든 브라운은 저희가 지난번에 어떤 이제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오퍼를 하지 않았거든요. 22일까지.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브라운이 계약 1순위고 맥컬런은 조금 부정적. 근데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팀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죠. 그 팀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맨 영입이 1순위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5만 달러 이상을 줘야 돼요. 이상을 주면서 받으면 이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정도면 좀 더 좋은 빅맨을 갖다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KGC가 자체 판단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볼 때 나이스 판단 같아요.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한 게 사이먼하고 같이 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상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일본 교토 한나 리즈라는 팀하고 2년 계약을 했어요. 외국 선수 특이하게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교토의 자격이 그게 있는 거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연장 옵션을 만약에 교토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자유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KGC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데리고 올 수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39세예요. 그러니까 3, 4년 전하고 또 어떤 활동량 같은 게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좋은 서브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사이먼에게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주게 된다면 이 좋은 서브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이먼 같은 경우에도 KGC가 계약을 하기가 좀 망설여진다. 이런 두 가지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먼이 지금 상황에서는
데려올 확률보다는 데리고 오진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 일단은 어떤 선수들은 올라가고 어떤 선수는 당연히 조금 내려가는 구조가 될 텐데 네. 일단 뭐 이제 상무에서 전역을 했던 이재도나 네. 전성현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세근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예. 지금 KGC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예. 때는 이재도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 가드랭킹 4위였어요. 2억 3천만 원. 2억 3천에서 가드랭킹 4위였으면 이거는 공헌도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올려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2억 한 중후반에서 3억까지도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 변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인상 요인이 있긴 한데 이 선수가 화려한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부상이 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상폭이 좀 뭐랄까 변준영 선수 좀 더 달라 그럴 거고 구단에서는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잘 협의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억 원 안팎에서 좀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문성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수의 공헌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 지난 시즌에 얼마 받았죠 문성곤 선수가? 지난 시즌에 1억 3천만 원. 1억 3천 예. 받았으니까 제가 볼 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뛸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2억 안팎에서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수비 베스트 5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아무래도 문성곤은 좀 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성현 같은 경우도 네. 전역 전에 어떤 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한 3, 4천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또 협상을 갖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양희종과 오세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희종 4억, 오세근은 7억 5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삭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샐러리가 넘칠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양희종과 오세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근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많이 이제 못 나왔기 때문에 삭감 요인이 있는데 얼마나 깎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그 쟁점이 될 것 같고 양희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양무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수비에서의 어떤 존재감은 너무 커요. 엄청나고 라커룸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성적인 부분들 정량 평가 정성이 있는데 정성적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KBL 루벤 팩트 1부 뭐 연봉감사 특집으로 우리가 모비스 전자랜드, KCC, KT, KGC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알림,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